아,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남들은 다 그냥 무던하게 웃고 넘어가는 일인데 왜 나만 이렇게 속을 끓이며 피곤하게 살까? 혹시 오늘 밤에도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탓하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퇴근길 붐비는 버스의 시끄러운 소음과 사람들의 짙은 화장품 냄새에 짓눌려 집에 돌아오면 그야말로 물먹은 솜처럼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낮에 만난 지인이 무심코 던진 짧은 한마디나 식구들의 굳은 표정 하나에 혹시 내가 무슨 큰 실수라도 한 것은 아닌지 밤새도록 이불을 뒤척이며 머릿속을 괴롭힙니다. 매 순간 온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는 내 모습이 지긋지긋해서 제발 이 피곤하고 까탈스러운 성격 좀 뜯어고치고 싶다고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도 세상 참 팍팍하게 산다며 제발 남들처럼 둥글둥글하고 쿨하게 살라는 핀잔을 주니 결국 내 성격이 단단히 고장난 병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이 지독한 예민함이 정말로 뜯어고쳐야 할 몹쓸 병일까요? 우리가 평생을 원망하고 탓했던 이 피곤한 성격 이면에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주 놀라운 뇌의 비밀과 숨겨진 축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남들처럼 둔해지려고 억지로 내 살을 깎아내며 스스로를 미워하기 전에 우리의 뇌가 왜 이토록 세상의 작은 자극과 남들의 표정 하나하나에 깊게 반응하는지 그 진짜 이유와 남들은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장점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10명 중에 2명 정도는 남들보다 유독 주변 상황을 깊고 예민하게 느끼는 마음의 안테나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끈기가 부족하거나 성격이 모나서 생기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수많은 정보를 우리의 뇌가 얼마나 꼼꼼하게 처리하느냐에 관한 타고난 신체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사람들이 구멍이 큼직하고 듬성듬성한 그물로 세상을 겪어낸다면 예민한 사람들의 뇌는 아주 촘촘하고 미세한 그물로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물이 성글면 자잘한 모래나 조약돌은 그물코 사이로 쑥쑥 빠져나가 무겁지 않지만 그물이 촘촘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 하나까지 다 걸러내느라 금세 그물이 무거워지고 찢어질 듯 팽팽해집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뇌 역시 이 촘촘한 그물처럼 일상적인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다 마음에 담아두느라 금세 지치고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뇌 깊숙한 곳에서 겁을 먹고 두려움을 느끼는 아주 조그만 부위가 남들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뇌는 밖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마치 내 목숨을 위협하는 커다란 소방차, 사이렌 소리처럼 크게 부풀려서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의 미묘한 눈빛 변화나 방 안의 싸늘한 분위기마저도 이들의 뇌는 혹시 모를 큰일이 날 신호로 받아들이고 즉시 마음속에 비상벨을 마구 울려댑니다. 하지만 아득하고 먼 옛날 원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예민한 성격은 혹독한 자연 속에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귀한 생존의 무기였습니다. 캄캄한 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멀리서 몰래 다가오는 맹수의 작은 발소리를 가장 먼저 알아채고 이웃들을 깨워 피신시킨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예민한 안테나를 가진 당신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으면 배탈이 나는 독버섯의 미묘한 색깔 차이를 귀신같이 알아내고 바람 냄새가 조금만 바뀌어도 곧 무서운 비바람이 몰아칠 것을 알아채고 튼튼한 피난처를 준비한 사람들도 바로 감각이 발달한 소수의 예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예민함은 마을 전체의 목숨과 안전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주 훌륭하고 고마운 조기 경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둔해지려고 내 마음을 다그치는 대신 내가 가진 이 촘촘한 그물을 자랑스럽게 인정해줄 때 비로소 놀라운 장점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예민한 분들은 눈치가 아주 백단이라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조심스럽게 대비하는 지혜가 참으로 탁월합니다.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감도는 싸늘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고 큰 싸움이 나기 전에 부드러운 농담, 한마디로 분위기를 사르르 녹여주는 훌륭한 평화주의자 역할을 하곤 합니다. 거기에 더해 남의 아픔을 거울처럼
똑같이 느끼게 해주는 마음의 신경 역시 남들보다 훨씬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텔레비전에서 힘든 사람의 사연만 나와도 그냥 모른 척 채널을 돌리지 못하고 기어이 함께 눈물 흘리고 많은 그 다정하고 착한 마음씨의 밑바탕에는 바로 이토록 섬세하게 발달한 감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갈수록 정이 메마르고 남일에 신경 끄고 사는 차가운 요즘 세상에서 누군가의 말 못할 슬픔을 먼저 알아채고 기꺼이 어깨를 내어주는 예민함은 삭막한 세상을 구원하는 한 줄기 따뜻한 빛과 같습니다. 저희 들리는 심리에서는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내 마음의 심리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 일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마음 돌봄 방법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유익한 내용을 계속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피곤한 예민함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편안하게 지키는 현실적인 3가지 방법을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방법은 완벽하게 빛과 소음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뇌는 하루 종일 밖에서 쏟아지는 시끄러운 소음과 불빛, 그리고 사람들의 뾰족한 눈치를 쉴 새 없이 빨아들이느라 마치 불 위에 올려진 펄펄 끓는 냄비처럼 열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퇴근 후 저녁 내내 습관처럼 틀어놓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어두운 사건, 사고 소식이나 자극적인 드라마에 찢어지는 고성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 뇌를 더욱 피곤하게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퇴근 후나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텔레비전 소리부터 끄고 휴대전화도 보이지 않는 방구석에 엎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실 천장에 밝고 쨍한 하얀 형광등 대신 눈이 편안한 노란 스탠드 조명이나 아주 작은 간접 조명 하나만 켜두는 것도 아주 훌륭한 휴식법입니다. 뇌로 쏟아져 들어오는 번쩍이는 불빛과 시끄러운 사람, 소리만 뚝 끊어주어도 붉게 열받았던 우리의 뇌는 비로소 안심하고 숨을 고르며 깊은 치유의 시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용한 거실에 가만히 앉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귓가에 맴도는 고요한 침묵을 온전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남의 감정과 내 감정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남의 아픔이나 짜증을 보면 마치 전염병처럼 그 눅눅한 감정을 내 것처럼 흠뻑 흡수해버리는 착하고 여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자식 걱정이나 돈 문제로 깊은 한탄을 쏟아내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내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고 밤새 그 친구 걱정에 잠을 못 이룹니다. 식구들 중 누군가 밖에서 안 좋은 일을 겪고 돌아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혹시 나 때문인가 싶어 종일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느라 내 소중한 체력을 다 써버리곤 합니다. 이제부터는 남들이 불편한 감정을 마구 쏟아낼 때 속으로 가만히 이렇게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 사람의 감정일 뿐 내 것이 아니다라고 가슴속으로 3번 반복해서 단호하게 속삭여 보는 것입니다. 당장 저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무리해서 애쓰고 희생하지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거나 시원한 물을 한 잔 떠오겠다는 핑계로 잠시 그 자리를 피해 몸을 떨어뜨려 놓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패가 됩니다. 남의 감정의 짐까지 내가 다 짊어지고 해결해 주려는 그 착하지만 피곤한 습관만 훌훌 내려놓아도 내 삶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남의 인생과 기분은 그 사람의 몫으로 담담하게 남겨두는 쿨한 지혜가 예민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덩그러니 있으면 왠지 나만 뒤처지고 외톨이가 된 것 같아 불안해합니다. 늘 북적거리며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건강한 인간관계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에게 남을 만나는 일은 그 자체로 극심한 체력을 소모하는 막노동과 같습니다. 텅 빈 방에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은 결코 비겁한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바닥난 마음의 배터리를 다시 꽉 채우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필수적인 마음 치료의 시간입니다. 내가 성격이 유별나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정밀한 뇌가 살기 위해 숨을 고르는 중이니 아무도 만나지 않은 고요한 주말 저녁을 오히려 스스로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저마다 다르게 흔들리듯 사람의 마음결도 타고난 결이 다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흔들린다고 해서 그것을 고쳐야 할 병으로 여기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그 여리고 섬세한 마음결 덕분에 남들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작은 아름다움과 깊은 감동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정하고 예리한 감각은 남들이 평생 겪어보지 못할 풍요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늘부터는 남들처럼 묻어내지려고 애쓰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내 성격을 바꾸려 하기보다 오늘 전해드린 3가지 방법을 일상에서 당장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또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핑계를 대고 잠깐 자리를 피하시거나 이것은 내 감정이 아니다라고 꼭 한번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당신은 성격이 유별나거나 고장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남들보다 배려심이 깊고 다정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 보느라 내 에너지를 다 써버리지 마시고 나를 푹 쉬게 하고 돌보는데 그 귀한 체력을 쓰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주변에 나처럼 예민해서 쉽게 상처받고 피곤해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일상에서 이 피곤한 마음을 다스리는 여러분만의 좋은 꿀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삶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줄 유익하고 따뜻한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